안녕하십니까. 배워야 산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주입니다. 이번 주 이제 마지막 시간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거의 2달 동안 오늘로서 이제 7번째 강의인데요. 참 길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국 와서 가장 길게 한 강의 프로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그 주제를 굉장히 고심을 좀 많이 했습니다. 원래 오늘 준비한 주제는 신재생 파트였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 파트에서 약간 복습의 개념으로 조금 자료를 총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판단을 좀 했고요.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신규 지식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첫 주제는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법 이렇게 좀 써 있는데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체감 지수를 잠깐만 좀 언급드려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오늘 체감 지수가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시가 내릴 만한 이유는 없었는데 오늘 뭐 반도체 파트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고요. 2차 전지 파트도 그런대로 시장을 양분하는 구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락 종목이 많았을까? 이런 글로벌 시황들을 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은행주 사태 이런 부분도 좀 남아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이즈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시장에서 올라간 걸 지금까지 보게 되면 제가 했던 그 강의를 잘 이렇게 돌려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럴 시간도 없고 전문가님 잘 안 하시는데 결국은 시장을 이끌었던 요소들은 주도주였지 않나. 이렇게 좀 저한테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결국은 시장은 2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주도주로 좀 회귀하는 모습. 오늘 그럼 어떤 쪽으로 좀 회귀를 했고 우리는 어떤 강의를 좀 했고 공부를 했는지 또 종목과 한번 연결도 지어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저희가 1강 때 했던 주제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떤 주제를 갖고 왔냐?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 뭐 이런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복기를 해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고용과 물가 어느 한쪽은 거짓이다. 이게 1강 때 했던 내용입니다. 1, 2강 때. 그러면서 이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고 상당히 그때 여러분 2달 전이니까 2월 벌써 초순경입니다. 7주 전이니까 시장이 좋지 않았죠. 1월에 저점 매수 내지는 1월 효과가 좀 있었지만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좀 기결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기결로 좀 삼으셨습니까? 기회로 삼으셨는지 좀 궁금하고 이 부분도 지금 진행형이죠. 고용과 물가 어느 한쪽은 거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연준이 여기에 관해서 거짓일 리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가는 뭐 지난달엔 고착화 상황이 됐지만 이번 달에 좀 내렸고 그런데 지금 저 고용지표가 거짓이라는 게 또 판명이 됐죠. 하지만 연준은 계속 찐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은행주 사태가 터졌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주도주를 할 것이냐 대마를 할 것이냐 이때 주도주는 여러분들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2차 전지였습니다. 지금도 2차 전지가 주도주 아닌 것이냐 주도주 맞죠. 네. 우리 2차 전지의 성장성에 관한 것은 의심을 하지 말자. 그리고 이때 테마는 뭐였죠 여러분들? AI, 로봇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은 상단은 막혀있는 약세장이다. 근데 우리가 베어마켓 랠리를 이용해 보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1강 배워야 산다 했던 내용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안 좋을 것을 베팅할 것인가 좋아질 것을 베팅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강의를 했죠. 배암 투명이다. 그릇된 글을 버리고 바른 길로 가라. 결국은 좋아질 것을 베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시장은 또 어떻게 좀 변했는지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접근 포인트를 잡았어야만 성공을 한 것인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1강 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종점에 오면 물가는 하락할 것이다. 데드크로스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도 금리가 어떻죠 여러분? 더 낮은 수준입니다. 물가가 더 높죠 아직도. 네. 아직 데드크로스가 안 됐습니다.
뭐 지금 금리는 5라고 하죠. 물가는 뭐 6.1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데드크로스가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금리 인하, 피번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기업 밸류나 가격 약세, 저점 매수가 가능한 쪽이다. 지금 양해도 지났습니다. 2월에 배후의 산달을 시작했으니까 2월 첫째 주에 결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 철회됐고 양해는 뭐 그냥 무난했죠. 뭐 쏘쏘.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가 1, 2강 지금 복습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딱 오늘이 7주째입니다. 7강째인데 무엇이 변했느냐? 어떻게 됐느냐? 이 그림 한 장이 뭐 제가 만들어 온 거고 우리 PD님이 좀 예쁘게 편집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주제를 뭐 이렇게 잡았네요. 저평가 섹터 부각 기대감, 주가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좀 긴가민가 하죠. 여기 뭐 물음표도 들어가 있고. 자, 1월, 2월, 자, 3월. 맞습니다. 아직도 2차 전지 유효합니다. 2차 전지가 크기가 이만했어요. 여기 좀 반도체가 약간 좀 작나요? 네. 좀 작죠? 네. 이때까지만 해도 2차 전지가 더 좀 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때 여러분들 2월입니다. 2월 첫째 주. 여기는 뭐냐? 현재입니다. 이제 그때보다는 더 커졌어요. 크기가. 원형이. 맞습니까? 뭐 HPSP, 이신을 통해서 뭐 한미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또 하나마이크론, 뭐 유진테크, PSK, 뭐 AD 테크놀로지까지 종목들이 또 SNS텍, 뭐 반도체 소부장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반도체까지, 뭐 패키징까지, HBM까지 반도체 종목들이 2월 첫째 주와 지금은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원형의 크기가 나타내지만 뭐 성장주인 것도 맞고 과열을 뜻하는 것도 맞습니다. 원이 크니까. 결국은 지금 답이 나와 있어요. 그때 우리 배우의 산다를 잘 보고 2월 첫째 주에 결국은 그때는 제가 욕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왜 이 지금 시국에 반도체냐. 제 생각은 현재로서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반도체는 여러분들 국가 산업이에요. 지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뭐 반도체 클러스터다 최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국가 전략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뇌를 한 끝에 뭐 조성 300조 해보자. 또 삼성전자 어땠습니까? 다시 소부장 150조 투입 뭐 등등의 뭔가 시장을 좀 바꿀 수 있는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섹터가 과연 반도체가 아니었다. 다른 섹터였다는 겁니다. 철강이라든지 조금 캐캐 묵은 쪽, 올드한 쪽, 아직은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쪽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플레이투던 이게 다시 부각되면 게임주들이 많이 가겠죠. 근데 국가 전략 사업으로 뭐 예시입니다. 300조? 이렇게는 못 간다는 거죠. 결국 많이 떨어졌고 아직 과열이 안 됐던 물론 2월 당시에는 2차 전지가 더 컸지만 반도체가 상승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입니다. 반도체 계속 커질 것이냐. 이제 원이 더 커요, 여러분들. 네, 원이 점점 커집니다. 이제 2차 전지랑 거의 비스꾸리매하게 가죠. 자, 여러분들 한번 본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좀 더 커질까요? 반도체 업황 지금 지날수록 좋아지고 있죠.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맞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실적 부분이 개선된 게 있느냐? 아직은 없어요.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다들 내려갔었습니다. 1분기도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현재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안 좋은 국면에서 올해 실적이 좋을 거라는 가이던스 내지는 주가에 이미 안 좋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다 반영이 어느 정도 끝났다. 요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되는 워낙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반도체가 워낙 바닥이지 않습니까?
실적 개선까지 더불어진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선반영된 결과물이니까 실적 개선까지 이루어지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된다면 여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저는 여기도 반도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왜 비슷해지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뭐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동차가 원이 이만해요. 아직은. 여기는 좀 크게 그려놨습니다. 여기도 다시 자동차가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죠. 쫓아가지만 않고 저점 매수를 하게 되면 실적이라든지 밸류라든지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그거나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결국은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이렇게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섹터들, 약세장에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섹터들, 결국은 여기였다는 거죠. 물론 여기도 별표고 여기도 별표고 여기도 별표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과열이라는 거죠. 번외적으로 여기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테마였습니다. 과연 어디가 좀 살아남았는지 볼까요? 본질적으로. 로봇 종목들 아직까지도 올라가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AI도 좀 많이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제가 여기는 어떻습니까? 원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죠. 결국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줄을 그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 사람도 하나 있어요. 우리 시청자들이겠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반도체가 커지는 것도 인정. 자동차가 더 커지는 것도 인정. 조정 구간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이 섹터들 당연히 여기죠. 여기도 커지겠죠. 여기도 당연히 커지겠죠. 4월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4월에 뭐 있죠? AIC예요. 오늘 삼천당 제약 상한가 갔습니다. 네, 상한가까지 갔다가 여기는요. 무엇이 채울까? 이제 자, 여기가 뭘 뜻하냐면 여러분 이 시사하는 바가 뭐죠 지금? 내가 주도주 쪽에서 좀 하고 싶지 않다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위에가 주도주지 않습니까? 요렇게. 그리고 번외적인 사이드 섹터잖아요. 아직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고 안 오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던데 그럼 여기 부각받을 섹터들. 자, 신축년 첫 해 2월에 가장 핫했던 섹터 자율주행이죠. 결국은 전장이란 큰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사이드 섹터로. 요즘에 보게 되면 단골 손님으로 코스피에 계속 있는 게 LG전자, 현대모비스입니다. 저는 두 기업 다 자율주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LG전자가 현재로서는 자율주행에서 가장 제 주관적인 평입니다만은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직 오르지 않았던 섹터들 중에서 여기가 과열로 식는 동안 다른 데가 부각돼서 갈 것이다. 결국은 신재생 제약바이오 사이드 있는 자율주행도 그럴 것이다. 이게 시사하는 바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강의 때 뭘 했냐? 복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복습을 하면서 종목들과 연관관계를 잘 지어봐야 되겠죠, 이 시간에. 이게 지금 신재생 이번에 강의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신재생은 또 다른 쪽으로 하면 되니까. 그때 주제가 AI, 뭐 AI 인공지능 로봇, 게임 체인저인가 버블이냐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내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GPT 이슈 좋다, 신박하다, 트렌드 변화는 맞으나 글쎄 왜 실적이 아직 없죠. 하드웨어 아직도 불편한 수준이다. 산업의 성장성은 인정하나 좀 위험한 테마지 않냐. 그러면 이 AI를 어떻게 트렌드 변화에 맞게 살려갈 것이냐. 좀 더 본질에 가까운 요소를 해보자. 이렇게 말했죠. 그 본질이 무엇이냐. 결국은 반도체 HBM이더라. HBM 종목도 여러분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좀 알려져 있는 게 한미반도체하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예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두 개 중에서 신규 상장주가 아닌 걸 제외하면 여기밖에 없습니다. 주가 변화 모습을 좀 보죠. 자, 그 다음 로봇도 어떻게 되는지 좀 볼까요?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로봇은 삼성전자형 뉴스플로우가 나온 영향력으로 좀 더 간 종목이 있습니다. 아, 그 종목 여러분들 다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본적인 요소인 반도체를 기결됐다는 게 이제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됐는지 안 됐는지. 이 관련주들. AI 챗봇 테마, 인공지능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본질적 요소에 가까운 HBM 종목들이 갔고요. 로봇은 삼성전자형 색채, 삼성전자에서 주식을 더 산다더라. 이 종목에 갔어요. 그 두 종목이 여기 있습니다. 한미반도체하고 레인보우틱스. 결국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자, 차트 모습 한번 보시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죠? 한미반도체. 가장 3월에 좋았던 모습 같아요. 3월 1일 이후에 저희가 강의를 하고 끝나고 난 이후에 AI는 좀 더 부각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주도주 테마였죠. 테마. 주도주이지만 테마였어요. AI는. 기존 밸류 부담이 있는 쪽보다는 결국은 덜 오른 쪽이 상승했더라. 저희가 강의를 할 때가 여기였었습니다. 15,800원, 16,000원 요때였어요. 한번 눌림목도 줬어요. 네. 요만 열흘 정도. 네. 아주 그 사기가 좋았죠. 결국은 시세는 21,650원까지. 오늘은 음봉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몇 프로가 올랐냐? 거의 48%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결국은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느냐? 굳이 AI 챗봇 인공지능을 할 때 첫 번째 본질적 요소가 조금 더 가까운 쪽. 아, AI가 가려면 HBM은 필요하겠구나. 이런 쪽이 결국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됐느냐? 이것도 HBM이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 차트 모습 좀 보시죠. 똑같은 날짜예요. 요 정도인데 3월 1일이거든요. 이거는 주가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조정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안 나온 것 같지만 조정이 27%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올라갔는데 여기는 신고가 돌파가 안 됐습니다. 뭐 눌림목에서 결국은 본질적 요소로 좀 접근하신 분들은 그래도 성공은 했겠지만 신고가는 못 갔어요. 여기는 여러분들 3세대 MPU를 합니다. 신경 저장망 장치라는 걸 해요. 그래서 AI 반도체하고 좀 맞물렸었거든요. 일명 MPU고 3세대 개발 중에 있고 기술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그런데 주가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죠. 밸류 부담으로 저는 기간 횡보로 좀 갔다고 봐요. 이 외에 비슷한 종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솔트록스, 코난 테크놀로지. 그 기간에 하락했습니다. 진짜로 하락을 했느냐 확인 한번 해볼까요? 굳이 테마를 할 때 우리가 쫓아갈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굳이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조금 더 덜 오른쪽으로 해서 찾게 되면 충분히 답은 나옵니다. 자,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 모습이 나오고요. 솔트록스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부터 보시죠. 굉장히 우리가 종목 선정할 때들 따라가지 마라. 내동매매하면 힘들다. 이미 위험했어요. 굉장히 5일선 이제 이런 거 5일선 타기 가는 종목이 더 간다. 여기도 위험했죠, 솔직히. 그나마 여기서 눌림목 주고 여기서 한번 갔는데 이 주가는 15만 7,700원에서 여러분들 거의 10만 8천원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28%가 내려갔습니다. 28%가 떨어지기만 했어요. 전문가님 너무 차트가 뭐 쫓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90%는 다 그렇게 쫓아갑니다.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은 늘 10% 미만입니다. 급하면 안 돼요. 올해 그 첫 강의할 때 제가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좌지우지할 것은 제가 뭐라 그랬죠? 호흡 조절이다. 이미 증시 상단 허들이 높기 때문에 호흡을 가파르게 할 필요가 없어요. 증시 상단 돌파를 하고 막 주식이 주가가 줄다름질을 치면 나도 급하게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좀 여유로운 자. 그리고 종목이 좀 덜 오르고 본질적 요소를
누가 더 잘 보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답이 갈리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이제 본질적 요소 HBM으로 갔고 AI도 좀 덜 오른쪽, 실적이 탄탄한 쪽이 더 가더라. 이렇게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레인보우틱스예요. 이건 상당히 좀 재밌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게 거의 찐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추가 지분 인수까지 있었습니다. 주가 상승했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추가로 지분 인수했다는 건 뭐죠, 여러분들? 아, 기술력이 탄탄하구나. 기술력 인정. 아, 여러분. 국내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의 대단한 기업이 아니고 삼성전자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정말 대단한 기업이에요. 저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해외로 본사가 이전했다. 진출했다. 저는 훨씬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삼성전자가 샀다는 것은 기술력이 이제 반증이 되니까 주가는 많이 갔는데 지금도 5일선 타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답이죠.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 그때도 산업 성장성이 있는 산업형 로봇으로 가보자. 지능형 로봇보다는. 그런데 좀 부담스럽죠. 네, 부담스러워요. 삼성전자가 지분 인수해주겠지 이렇게 생각 들고 주식 못하죠. 네. 이런 건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야기를 제가 이제 뭐 이 종목은 추천은 안 드렸지만 이야기를 안 했지만 배우에 산다 시간에 주가가 이제 많이 갔으니까 간 이유가 저 뉴스플로우더라.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결국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1, 2강 때 이야기했던 거시적인 관점, 증시가 오히려 악재적인 요소야. 긴축의 부담감이 강조될수록 주식시장은 밀리겠지만 그때가 기회다. 그 기회일 때 2차 전지를 할 것이냐, AI를 할 것이냐, 반도체를 할 것이냐. 결국은 AI를 하더라도 AI의 본질적 요소, HBM이 답이었다. 여기로 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우리가 그 다음 강 시간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2차 전지를 4강 때 다뤘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런 주제를 했었습니다. 이제 2차 전지의 성장성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자.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식상하다. 이거는 인정을 딱 하고요. 네. 그러면 이 대화하기가 편합니다. 네. 우리도 2차 전지 다 좋게 보고 나쁘게 보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다시 한번 주도주 전면 부각? 다시 한 번이 아니고 이미 주도주로서 제 역할을 하는 중이에요. 네. 이런 질문은 필요 없다는 거죠. 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밸류와 조정 관점의 차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폐배터리 이야기했고 성일하이텍 우리가 하이드로 리튬 그다음에 2차 전지 몇 종목을 봤거든요. 우리가 고민은 좀 해보자. 상대적으로 메리트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2차 전지가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를 잡을 때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 요소를 좀 잡아야 되는가. 이 이야기까지 나눴어요. 자, 저는 이렇게 써왔습니다. 그때. 자, 뭐라고 써왔을까요? 단기 관점 과열 양상 있다. 장기 관점 문제 없다. 그러면 호흡을 여기로보다는 여기로 접근한 사람들. 물론 에코프로 그룹주가 많이 가긴 했지만 그거는 분명히 시장에 좀 비이성적인 건 맞아요. 장기 관점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기 이제 매직 관점을 가져가서 사시는 분들은 지금도 별로 부담은 없었을 거예요. 조정 구간마다 조금씩 담아가는. 근데 급하게 따라간 사람들은 분명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 보면 세 가지를 좀 보자 그랬어요. 실적, 웬만한 2차 전지가 다 됩니다. 수급, 웬만한 2차 전지가 수급 다 돼요. 수출, 지금 2위까지 올라왔죠. 반도체의 어깨의 부담을 좀 덜어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좋아요. 여기가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세모, 그죠? 밸류, 모멘텀, 좋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좀 부담감이 없는 쪽으로 공략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2차 전지에 관해서 프리미엄이 다들 주관적이고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2차 전지가 확실하게 밸류 부담이 없는 쪽 여기를 찾아서 가면 된다. 그리고 과열 양상 신호 시 내동 매매만 금지하자.
우리가 2차전지 성장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이 주가는 늘 건강한 조정이 필요하니까 이게 저희 4강 때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에 지금 이제 한 4주 정도 흘렀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가장 핫했던 게 보게 되면 여기였어요. 네, 뭐 명예의 복귀 시간에도 조금 다뤄보고 했는데 노이즈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뭐 팩트니까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근데 더 올랐어요. 이게 맞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처음이 아니에요. 벌써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에코프로 그룹주의 기술력과 하이니켈에 대한 뭐 근본적인 기술력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작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회장이었죠. 벌금 35억 냈었는데 이런 걸로는 저는 안 올 겁니다. 사실적인 요소니까. 이번에 또 이 사태가 터졌어요.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부랴부랴 기사 냈습니다. 더 내부 단속 철저히 하고 송구한 마음이다. 송구할 짓을 안 해야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송구할 짓을 안 해야죠. 처음엔 실수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 하는 실수에 관해서는 다 너그러워요. 인간이니까. 두 번째부터는 능력이에요. 저는 상당히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뒤에서 날라온 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기업의 압수수색 이런 것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뭐 임직원들이 많이 구속되고 이런 사태들도 있었죠. 어찌됐건 벌금도 전과니까. 그런데 그 증권사에 제가 한마디 했죠. 그 큰 손들이 가장 많이 한 주식 이런 것들을 스트레이트 기사로 막 냈었어요. 경제방송국에서 막 갖다 썼습니다. 근데 두 종목이었습니다. 하나는 에코프로였고요. 두 번째가 칩스앤미드였어요. 여러분들 여기 개인들 큰 손들이 매수한 이 뭐 큰 손들 뭐 이게 궁금하십니까? 외인 기관들의 수급이 궁금하십니까? 저라면 여기 볼 것 같아요. 이거 안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낸 의도가 뭡니까? 저는 그런 말을 했었어요. 답변을 제가 드릴게요. 어찌됐건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둔다는 뜻이에요. 결과만 보면. 그래요. 수주잔고가 늘어나는 쪽. 그러면 여기만 수주잔고 늘어납니까? 아니에요. 굳이 여기 아니라도 저는 지금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술력이 상당히 좋고 수주잔고가 튼튼한 기업. 내부 단속 문제로 압수수색과 더불어서 거래 정지. 그런 일 없다고 해요, 여러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딱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싶을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그룹주입니다. 예전에 분식회계 사건으로 거래 정지될 뻔했어요. 지금도 재판 중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태는 어느 기업에나 올 수 있어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거보다? 저라면 수주 잔고가 높으면서도 주가가 밸류가 부담스럽지 않은 2차 전지를 잡아가겠습니다. 그게 어디냐? 오늘 답을 갖고 왔습니다. 저는 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장비. 네. 양극재 좋습니다. 계속 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성에 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게 보고요. 음극재의 성장성도 좋게 봅니다. 그런데 주가가 좀 부담스럽지 않은 쪽이 어디드냐? 한 종목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은 여기입니다. 물론 밑에 후발주자들도 좀 있겠죠. 저는 PNT가 대장주라고 봐요. 장비 쪽에서는. 장비 쪽에서는 대장주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사하는 바가 두 가지예요. 대장주의 밸류가 몇 배냐. 후발주자들을 봤을 때 대장주의 수주잔고, PNT의 수주잔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튼튼합니다. 올해도 실적 늘어나고 2차 전지를 다 털어서 여러분들 순위 3위 안에 들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안 본 것도 있기 때문에 전 1위라고 봅니다. 뭐가 순위냐? 영업이익률. 여기 영업이익률을 보시게 되면 약 18%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양극재 업체들, 음극재 업체들
영업이익률 20% 육박하는 기업 없습니다. 네. PNT만 그렇습니다. PNT만. 그러면 PNT 밸류가 얼마냐? 10배, 11배예요. 아직도 주가 프리미엄 저는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자, 보세요. 아직 주가가 안 가긴 했는데 여기가 여러분들 38,000원입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 여기 조금 더 내려왔지만 넷. 하단 지지가 이미 만들어졌습니까? 만들어졌죠. 그럼 어디서 사면 됩니까? 이런 거는 방송을 통해서 주시면 여기서 하시면 돼요. 두려움 갖지 마세요. 수주잔고 높습니다. 밸류 안 비싸요. 굳이 과열되어 있는 뭐 양극재라든지 아니더라도 PNT에 관해서 어떤 대한민국 전문가도 응, 벨로야, 못 가는 주식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단언컨대 기술력 롤트로 장비 노1이고요. 수주 장고 높고요. 바닥이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그럼 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47,000원. 조금 확대되나요? 여기 있는데 자, 흉내 한번 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토마토 시청자 입 벌리고 여기 오시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세게 이야기가 되냐? 자신감의 표출입니다. 이 주식 가요. 네.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것만 안 물어보시면 돼요. 얼마나 보유해야 될지, 시간 투자는 얼마나 돼. 그건 모릅니다, 전문가들. 오늘 기준으로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있어요. 내가 그 주식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보유한다고 주가가 올라갑니까?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주식을 사야죠. 수주잔고 탄탄하고 기술력 좋고 밸류 부담 없으면서 장비 쪽. 계속적으로 캐파 증설하고 있습니다. 유럽 공장, 미국 공장. 네. 주가 상단 어디입니까? 고점 63,000원이에요. 이렇게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여기가 얼마냐? 제가 딱 써드릴게요. 깔끔하게. 매월 선다 시간에 뭐 또 공개방송 시간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하나 드려야 되겠죠. 박스권 하단 38,000원. 상단 55,000원. 줄 긋고 하단에 왔을 때 적극 매수. 내가 매매를 하고 싶다. 하단에 사서 상단에 팔면 되고요. 투자를 하고 싶다. 상단 돌파를 노리면 됩니다. 단지 매집은 밑에서. 다음 나와야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PNT의 주가 밸류 흐름을 보면서 2차 장비주가 왔을 때 수주잔고나 실적이 대거 좋아지는 쪽, 조금 더 퍼포먼스 쪽을 이제 노리는 겁니다. 여기 아직 주가 본격적으로 시동도 안 걸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박스권 움직임이 길었어요. 이게 다 박스권입니다. 여기 잠깐 오버슈팅이 있었지만 박스권이에요. 이번에도 한번 시세 줬거든요. 내려옵니다. 네. 내려오면 적극 매수죠. 자, 그리고 5강 때 우리가 뭐 했냐 보시죠. 속도를 조금 내볼까요? 여기에 관해서 할 말 많습니다. 솔직히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아까 뭐 2차 전지도 봤지만 2차 전지 저도 노리고 있고 좋게 봅니다. 근데 밸류 부담이 없고 수정과 좋아질 쪽으로 아까 뭐 대표적인 PNT 외에도 많이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파운드리 공정기술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 DSP 디자인 최적화 테스트 보자. 패키징 전담 테스트 전담 보자. 후공정 중요하다. 먹기 좋은 떡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게 후공정 패키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DSP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패키징, 하나마이크론. Y, 지금은 서비스와 반도체 통합 발전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때 소주제가 여러분들 뭐 했냐면 지금도 일단 여기 유통기간 써놓겠습니다. 지금도 유효. 지금도 유효. 그러니까 갔던 거를 떠들면은 의미가 없어요. 네. 앞으로도 내가 이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되느냐. 그게 경제방송에서 얻어가는 요소입니다. 경제방송 얻어가는 요소예요. 네. 자기가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럼 접근성을 높이면 되는 거고. 자, 보십시오. 반도체 배신은 없었어요. 결국은. 반도체는 지금까지 교체주기 수요가 발생될 때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네.
결국은 모든 반도체 섹터가 조정은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근데 주가 이미 선반영 됐고요. 좋아질 것이라는 이거죠. 기대감. 간 종목들 보게 되면 대다수가 탄탄한 기술력입니다. 그 다음에 뉴스플로우. 여기랑 같이 갔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갔습니다. 유진테크, PSK,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자, 하나씩 봐보시죠. 이제 뒤에 차트를 볼 건데 여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뭐냐,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더 집중을 높여보죠. 여기가 하나마이크론인데 여기 후공정 패키징입니다. 간단하게 알아두시고 앞으로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가 한참 더 갈 거예요. 근데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40% 넘게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올랐어요. 그냥 여기서부터 폭. 네. 한번 여기서 진입했으면 겁 한번 주고 눌림목 주고 팍 갔어요. 네. 갈만한 이슈 크게 없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 40% 갔습니다. 그 다음 주가 한번 보실까요? 이거 한미반도체입니다. 신고가 갱신했죠, 한미반도체. 정말 무지막지하게 갔어요. 네. 한미반도체. 이거 제가 계속 이거 밀기도 했었는데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로켓을 쏴버렸어요. 여기 로켓. 끝까지 보세요. 한 장 더 남았습니다. 네. 이게 다 이제 그 김민주 TV에서 오늘 공개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예, 추천했는데 자, 제가 답 써놨습니다. 이거 HPS입니다. HPS는 우리 지금 현재 국내 기업 중에 영업이익률이 1위입니다. 내년에 58%까지 올라가요. 세 종목, 여기 이제 무상증자가 있었지만 세 종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별표 5개예요. 주식을 할 때 항상 이렇게 하십시오. 바닥 기간에 횡보를 하거나 다 스타일이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올라갈 주식을 사라.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종목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 전문가 제 앞에 오면 그런 이야기 절대 못합니다. 모릅니다. 주식시장 내일도 알 수 없어요. 단지 올라가실 것이라는 기대감이에요. 실적, 밸류, 수급, 기술력, 모멘텀 이런 토탈적인 자료를 종합해서 올라가실 것이라는 조금 더 확신이 갖는 것뿐이에요. 근데 자, 올라갈 것이라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요. 바닥에 기는 주식을 사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게 막 따라갈 거예요. 저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금은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HPS. 내일 여러분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대표적인 메모리 기업이에요. 실적이 좋을까요? 안 좋아요. 이미 오늘 징조를 보냈습니다. 세 종목 다 차익실에 나오고 5위선과 갭이 떠 있어요. 이거 29,800원, 3만 원이라 하겠습니다. 이 5위선이 어디 있느냐? 25,000원이 있어요. 이 5위선까지만 키 맞추게 해도 주가는 18% 빠집니다. 지금은 차익실현 매물이 출혈할 때인 거고 기회는 또 옵니다. 딱 킵 해놨다가 자, 그림을 좀 퇴근하신 분도 있고 집에 계신 분도 유쾌하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지 마시고 그래 갈 거면 가라. 대신 여기 내려옵니다. 이때 입 벌리고 있으면 됩니다. 하고 있으면 알아서 급한 개미들이 던져줘요. 우리 이토마토 시청자들한테. 여기 딱 써있네요. 한 18,000원, 2만원 요 정도 수부터 사면 돼요. 안 올 것 같죠? 안 오면 여러분들 안 사면 돼요. 네. 편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사야 돼요. 우리 이토마토 시청자 벌리고 있으면 저기 건너편 방송국 시청자들이나 개미들이 여기 던져줘요. 그럼 사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가면 막 떠들 거예요. 저희들은 딴 거 하면 됩니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치죠. 기회는 또 옵니다. 4월에 반도체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4월에 기회는 또 옵니다. 반도체가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종목들이. 40%, 50%씩 한 달 만에 올랐어요. 4월 달에 조금 조정받아 줘야죠. 그래야지 저희가 입 벌리고 다시 살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벌써 44분인데
좀 보실게요. 제가 굉장히 오늘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오늘 차트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게 했던 총 내용입니다. 벌써 6강째 했고 오늘 이렇게 토탈해서 종합을 해보면서 종목들하고 연계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풀어가고 있는데 오늘 제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분량이 지금까지 한 것들이 한 120페이지 정도 됩니다. 오늘 신재생 파트도 한 거의 한 20페이지, 18페이지 정도 됐었는데 신재생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내 종목에 대한 섹터 점검과 포트 점검 그리고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저 전문가가 제시하는 뷰가 나와의 생각은 어떻느냐 이런 거거든요. 합의이 될 수 있느냐 저 전문가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을 딱 보게 되면 제가 이 질문을 딱 드려보면 갑자기 밥 먹다가 벌쩍 일어나실 거예요. 지금 시장이 좋습니까? 이거 뭐지? 아마 피디님도 그러실 거예요. 이거 뭐지? 시장은 지금 안 좋습니다. 시장은 안 좋아요. 시장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네.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갔어요. 1월 효과 때문에 뭐 코스피 2600 간다. 금방 간다. 다 없어졌어요. 네. 저는 시장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쪽이죠. 안 좋을수록 더 좋다. 맨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좋을수록 더 좋다. 주가는 매번 이야기하지만 상단은 막혀 있어요. 네. 올해 정말 연말까지 저는 잘 가봤자 2600선 정도 봅니다. 주가는 처음에 박스권보다 이미 한 단계 더 밑에 내려왔어요.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야, 주식이 지하 1층까지 있는 줄 알았더니 지하 2층이더라. 지하 2층까지 있는 줄 알았더니 지하 10층이더라. 이 모릅니다. 이 지금 2400선. 계속적으로 여기 좀 머무르던 지수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시장의 체감도는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시장의 체감도. 왜 좋을까요? 왜 체감도가 높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 시간을 할애하려고 좀 갖고 왔습니다. 지금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요만한 이제 빵이 있어요. 얘가 2차 전지였단 말입니다. 빵의 거의 3분의 2가 2차 전지였어요. 시장의 주도주의인 것도 맞고 성장주의인 것도 맞고 무역도 좋았고 근데 이 빵이 이제 핫케이크가 너무 많이 익혀버렸어요. 그래서 빵이 이제 너무 타져가지고 못 먹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새로운 빵을 좀 넣어야 되겠죠. 지금 빵이 이만한데 빵이 이만큼 커지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커지나요? 안 커집니다. 왜? 지금은 유동성 축소 국면이니까. 그러면 돈은 시장의 돈은 정해져 있어요. 신박하게 지금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섹터가 어느 섹터가 조정을 받아줘야지만 다른 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여기 뭐 반도체도 이제 들어왔고 또 대기 순번이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나빠서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빵이 커지면 2차 전지도 또 이렇게 차지해요. 결국은 빵이 작다 보니까 2차 전지는 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조정. 빵 밖으로 밀려나진 않지만 그러면 이런 데는요. 반도체가 좀 들어올 수밖에 없죠. 자동차가 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봐보십시오. 지수는 더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다른 빵들이 다른 섹터들이 좀 들어오니까 체감 지수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거의 양분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원할 때 지금은 2차 전지 아니면 반도체 아니면 전기차 자동차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최근에 오늘 주가까지도 흐름이 괜찮았던 게 대표적으로 자동차 못 갔다? 다 그때 말씀드렸어요. 오늘까지도 주가 시세 반등이 좋았던 건 아모그린틱이었어요. 네. 이 주식은 밀리면 올라오고 밀리면 올라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여기까지 반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LFP 종목입니다. 11,650원부터 16,200원까지 갔어요. 시세 40% 갔습니다. 조정도 시게 좋습니다. 네. 13,000원까지 그냥 팍 조정.
조정 주자마자 바로 그냥 여기까지 다시 올렸어요. 이게 이제 N자형 반등이라고 하죠. 네, 의미 없는 기술적 분석. 네. 저는 의미 없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시황을 보니까 어때요? 앞으로 LFP 대세가 되겠죠. 뭐냐? 결국은 2차 전지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캐시카우가 좀 커질 수 있는 쪽들. 시장이 아직 과열 조정 국면에서 좀 덜 과열된 쪽들. 자금의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공부들을 보게 되면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아, 글로벌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하구나. 불안정한데 과연 제가 뭐 음모론, 인위적 이런 말을 했죠. 연준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기결을 해보고 연준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면 분명히 부작용이 좀 나올 것이다. 부작용이 나오겠어요. 은행주들 사태가 1달러가 안 됐죠. 최근에 독일 도이치방크까지 전이되는 모습이죠. 미국 갔다가 미국 자기들 행정부에서 재정정책으로 계속 다 보호해주겠다 했어요. 스위스로 전이 됐다. 스위스도 국가 나섰어요. 스위스에서 지금 어디로 넘어갔어요? 독일로 넘어갔어요. 도이치방크로요. 네. 거기도 나왔습니다. 독일 총재까지 나왔어요. 튼튼하다. 참고로 도이치방크는 독일에서 1위 은행입니다. 네. 그러면 뭘 뜻하냐?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데 뭔가 겁을 낼 필요가 있나요? 지금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굳이 내가 여기서 테마를 쫓을 것이냐? 응? 실적도 없는 기업들, 밸류도 비싼 기업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테마를 쫓고 유동성이 좀 풍부한 국면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은 2020년 개화기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2023년에 주식을 대하는 형태는 달라야 돼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코스닥 종목도 상당히 좋았어요. 유동성 확대 국면에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 테마 조금 해도 돼요. 5G 테마가 됐든 뭐가 됐든 해도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겁이 나서 빠르게 단타 좀 치고 오려고 했다. 근데 대다수가 손절도 잘 못합니다. 따라가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칼 같은 손절을 먹이고 해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그렇게 안 돼요. 물리면 보유합니다. 그러면 물릴 거면 여러분들 싼 주식들 어떻습니까? 저점에서 물리는 게 좀 낫죠. 고점에서 물리는 것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 정리 조금 더 해볼게요. 우리가 주도주 이야기를 하면서 2차 전지 이야기도 했고 반도체도 했고 AI 테마 로봇도 했고 자동차도 했고 그렇죠? 그러면 주도주 거의 다뤘어요.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거시적인 관점. 오늘 신재생까지만 다루면 됐었는데 뭐 신재생 또 다룰 시간이 있겠죠. 제가 방송국에서 어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부분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금액은 시장의 금액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로 들어올 수 있는 섹터들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테마를 쫓게 되면 여러분들 자, 왜 그 대장주라는 것이 있냐면 테마를 하게 되면요. 금액 10만 원밖에 못 합니다. 여기는 적은 돈을 내서 큰 수익을 내는 쪽이에요. 근데 개미들은 여기다가 몰빵 쳐버립니다. 결과물 안 좋죠. 대장주를 할 때는 큰 돈을 내서 큰 돈을 넣어가지고 적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거예요. 무겁기 때문에. 근데도 수익금이 좀 크죠. 돈을 많이 댔기 때문에. 여기 10만 원 넣었으면 대장주에는 100만 원 넣는 거예요.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밑에 지금 자막 나가잖아요. 뭐라고 나가고 있죠?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아직도 여러분 동 안 탔습니다. 기회는 있습니다.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될까? 주도주에서 당연히 답을 찾으셔야죠.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주도주에서 차트가 좀 안 나오네요. 주도주에서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힘차게 좀 달려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모르겠어요. 이제 하반기 때쯤이나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마지막 내용은 이걸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조금 제가 1강 때 갖고 온 내용입니다. 1분 정도. 올해 증시 상단 허들 높습니다. 못 넘어갈 거고요. 하방 압력 다시 올 겁니다. 하방 압력 시에 안 보이시나요? 잠시 조금 이거 꼭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써드릴게요.
자, 조정 옵니다. 4월에. 라스트 찬스입니다. 라스트 찬스예요, 여러분들. 4월에 조정 옵니다. 저 김민주 말합니다. 라스트 찬스예요. 이 기회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조정 오는 게 뭐가 좋냐? 더 조정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조정. 우리는 다른 개미들하고 다르게 행동할 겁니다. 이 토마토 시장분들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그렇게 말하다 어디 가서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르게 행동해야지 주식시장에도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뭐 못다한 이야기는 공개방송 준비해놨습니다. 이번에 공개방송 마지막일 것 같고 또 다음에 하반기 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 7시 10분부터 김민준 TV로 공개방송 준비되어 있으니 거기서 못다한 이야기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7강 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주식시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